그래서 실제로 눈이 정말 안 좋은 황반변성이나 그런 분들이 해도 50% 이상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보통 우리 눈에 대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시는데 가끔 그런 질문을 하세요. 자연 치유를 하면 눈 건강에 도움이 되냐고. 예를 들면 눈 건강에 관련된 질환들 있죠. 백내장, 녹내장, 충혈이라든지 결막염이라든지.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눈을 관리한다는 그 자체는 또 몸을 관리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눈에 피로도가 있다는 자체는 우리 몸속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직접 간접적으로 어떤 부분에 의해서 눈이 망가질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 생활 환경을 보면 일반적으로 시야라고 하죠. 눈에서 보이는 그 거리를 볼 때 시야라고 하는데, 이 시야가 넓을수록 좋아요. 내가 보는 환경에서 그것을 많이 갖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나음에서 나오면 저 앞에 먼 산이 보이죠? 그 먼 곳을 보는 그 자체가 눈에 정말 좋습니다. 저 먼 곳을 보는 거, 그것을 습관화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갇힌 곳에서 가까운 곳을 많이 보는 것보다는 먼 곳을 많이 보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훈련시키면 좋은데, 우리 생활 환경에 보면 대부분 갇혀 있는 공간, 사무실, 휴대폰, 또 뭐 책 이런 부분들, 그리고 TV, 전자기기 등 많은 곳에 우리의 눈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검사를 해보면 늘 피곤한 상태로 느껴져 있어요. 꼭 충혈 상태가 되지 않아도 우리의 눈 자체는 항상 피곤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과해서 눈의 혈관에 충혈된 상태, 그러면 눈이 빨개지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혈액이 많이 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혈액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래요. 혈액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충혈이 됩니다. 혈액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눈에는 피로가 쌓여요. 이 피로 증후군이 쌓이면서 나중에 눈의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고 또 눈에 좋은 세포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통 눈이 충혈됐을 때 사람들이 가볍게 넘기죠. 주변에 보면 충혈이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조금만 운전해도 충혈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만 피곤해도 충혈이 되거나, 이미 그 정도 상태가 되면 이미 눈의 과노화 상태가 온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백내장, 녹내장뿐만 아니라 눈의 시력 저하, 또 여러 가지 다른 몸의 장기들의 문제를 염려할 필요도 있는데, 결국 이런 눈의 충혈 상황이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화장실에서 얼굴 씻고 하다가 내 눈이 오늘도 빨개지네. 그러니까 이게 자주 반복적으로 되는 분들은 뭐 간도 신경 써야 되지만 특별히 눈 관리를 그때부터 하셔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이 그때 눈 관리를 안 하면 눈이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근데 나빠질 때 이제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빠질 수 있어요. 시력 저하가 올 수도 있지만 안구의 결함들이나 염증이라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이런 피로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거의 직장인 1,300명을 대상으로 눈의 피로도를 실험한 내용들, 그리고 사람들에 가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한 50.8%가 일과중 눈의 피로도가 100점 중에 90점, 거의 10명 중에 9명이 다 피곤하다, 피로하다 느끼는 거죠. 그리고 100점을 꼽은 사람들이 한 10% 미만이긴 하지만 100점이나 90점이나 큰 차이는 나진 않아요. 100점은 무조건 피곤하고 90점은 정말 많이 피곤하고, 이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책을 쓰거나 계속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피로도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피로도를 느낄 때마다 저는 눈에 노화가 오니까 저 나름대로 또 관리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눈의 피로도가 40대, 50대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20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녁에 불을 꺼놓고 잠자기 전에 우리가 휴대폰을 보거나 막 하잖아요. 눈의 피로도가 배 이상이 아니고 3배, 4배 훨씬 빨리 올 수 있고, 눈에 가해지는 잘못된 그 나쁜 영향들이 최소 2배 이상. 그러니까 불을 꺼놓고 우리가 방에서 휴대폰을 보거나 하는 거, 저도 사실은 잘합니다. 왜냐하면은 문자도 하고 가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는데, 나중에 불을 꺼놓고 여기 휴대폰으로 게임 한 30분 하거나 뭐 쇼츠만 2, 30분 보세요. 그럼 눈의 피로도가 엄청 빨리 옵니다. 그리고 이게 눈의 피로도가 훨씬 더 가중되는 게 뭐가 있냐면, 내가 그날 피곤하고 몸이 힘들고 지쳐있을 때 불 끄고 휴대폰 보면 최악이에요, 진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6개월, 1년 정도 하시잖아요. 눈에 관련된 병이 반드시 오게 되거나 눈의 시력 저하, 피로도 증후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하더라도 불을 켜놓고 하시는 게 훨씬 낫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급적 잠자기 전에는 휴대폰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우리 문화에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대안을 본다면 켜놓고 하는 것이 낫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5년 사이에 눈의 피로도를 호소하는 나이 연령층 20대, 30대가 배 이상 늘어났어요.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별로 못 느끼지만 저는 눈이 1.0, 1.2니까 아직도 중요성을 뭐 크게 못 느낄 수 있는데 요즘에 뭔가를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눈을 떴다 뿌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눈을 바로 감습니다. 무조건 눈을 감고 한참 있으면 눈이 스스로 회복되는 시스템을 갖게 된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뜨면 다시 맑아지고 하는 이 부분 느낄 수 있는데, 이 노안을 우리 몸에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당연한 증상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무조건 눈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어도 눈이 건강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치아 건강한 분들 되게 많으시고. 왜냐하면 관리를 했기 때문에. 노안을 방치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 실명이 온다는 거예요. 실명. 앞으로는 제가 볼 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정도 가면 유전적인 결함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그런 휴대폰이나 이런 멀티미디어에 어떤 노출돼서 이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TV나 아니면 또 휴대폰 같은 것 앞에서 보면 이 아이들의 눈이 30대, 40대, 50대에서도 실명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탁 실명되는 게 아니고요. 내 몸의 어느 부분이 약화됐을 때 그때 그게 딱 맞게 되면 실명이 될 수 있어요. 황반변성이라든지 백내장이라든지 녹내장이라든지 이게 서서히 진행이 되면서 실명이 같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이요, 뭔가 이렇게 가까운 곳을 볼 때 여러분들이 책을 이렇게 가깝게 보잖아요. 그때 근육에 힘을 줘서 긴장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책을 볼 경우에 긴장도가 3배 높아집니다. 침대에서 휴대폰 안 하고 이제 그냥 책만 보고 잘 거야. 근데 엎드려서 책을 봤어요. 눈의 피로도가 3배. 아시겠죠? 우리가 근육에 힘을 주면서 눈의 근육에 긴장해 주는 부분들이 3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는 작을수록 안 좋다.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클수록 좋아요. 차라리요. 작을수록 노안이 빨리 찾아오고요. 눈의 깜빡임 횟수가 많아지잖아요. 눈의 그래도 회복 속도를 많이 늘릴 수 있어요. 눈을 많이 깜빡여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프레임이 이제 1분당 몇 프레임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눈뿐만 아니라 뇌신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가령 뽀로로 만화를 봤어요. 근데 그 뽀로로가 몇 가지 움직임이 있었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그림 같고 별거 없었지만, 그래서 만화가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만화가 볼 때 그 프레임이 뭐 23컷이다. 만화를 23컷에서 쫙 돌리잖아요. 영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눈과 뇌가 그것을 보면서 그 빠른 프레임에 자꾸 그걸 따라가다 보면 시력도 안 좋아지고 뇌도 안 좋아졌어요. 뇌 신경이. 그래서 때로는 그냥 다큐나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아이들이 훨씬 낫지 만화 많이 보는 거 안 좋습니다. 만화를 보게 되면 그 빠른 프레임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화 같은 경우는 복잡한 만화는 더 많이 넣거든요. 프레임을 엄청 넣어서 돌려버리거든요. 그게 뇌에 정말 좋지 않은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눈에 실명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실명될 수 있는 질환들. 근데 이거는 안경을 쓰신 분들은 무조건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고, 저도 이제는 이 부분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당뇨 합병증이 있을 수 있고요. 전혀 눈하고 상관없죠. 그 다음에 실명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백내장,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노안에서 온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상담하는 분들 보면 30대, 40대도 많아요. 심각하죠. 그 다음에 녹내장, 백내장, 녹내장, 그리고 황반변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실명 질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실명된다. 아시겠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황반변성이 왔다, 녹내장, 백내장이 왔다, 그때는 무조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관리하셔야 돼요. 실명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상담 받는 분들 보면 한쪽 눈이 실명이나 실명 직전, 거의 뿌에서 보이지 않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아까 20대가 5년 만에 2배로 늘어났다 그랬어요.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겁니다. 훨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안 자가 테스트를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 눈의 노안이 어느 정도 왔는지 우리가 우선 가까운 곳을 이렇게 보다가 먼 곳을 딱 한번 보세요. 나중에 밖에서. 그러면은 눈이 흐릿합니다. 이분은 노화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눈이 좋아지는 분들은 먼 곳을 많이 보거나, 실제로 이곳에 오셔서 남 생활을 하는 어떤 분들은 안경을 벗고 성경을 보신 분들도 계셨고 안경을 벗은 분도 계시고, 정말 신기하게 눈이 좋아진 분들이 있어요. 자꾸 눈 건강에 초점을 두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게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이 회복되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시력이 안 좋던 그 눈도 회복이 되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반대로 하시면 돼요. 눈이 나빠지는 것을 반대로. 자, 그 다음에 조명이 어두운 데 있을 때 우리가 글자가 잘 안 보인다든지 글자 흐릿하게 보인다든지 노안이 온 상태예요. 그 다음에 휴대폰을 볼 때 안경을 벗어야 더 잘 보인다. 어른들 보면 가끔 안경 이렇게 올리고 보는 분 있어요. 보셨나요? 안경 시력과 상관없이 눈의 노화가 다시 한번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시력은 그대로 가도 눈의 건강에 문제가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침침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뭔가 뿌옇거나 침침하거나 그때마다 약간 인상이 쓰게 돼요. 그런 분들도 눈에
그 노화가 빨리 오는 거고, 언젠가 나도 모르게 책을 읽기 싫다, 눈에 피로도가 많아서 책을 멀리하고 읽기 싫거나 아니면 책을 읽게 돼 멀리 이렇게 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눈의 노화 중에 하나예요. 글이 어느 정도 가까운 것보다 쭉 멀리 봤을 때 더 잘 보이는 분들, 노화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나이도 있습니다. 40대 이상, 그건 무조건 주의하셔야 돼요. 40대 이상인 분들은 눈 관리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노화가 오면 용기에 붙어있는 제품 설명서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시력 상관없이 그냥 흐려 보이거나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개 이상만 이제 해당돼도 여러분들이 관리를 충분히 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뇌 다음으로 혈액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곳이 어디일까? 눈입니다. 눈. 소화기관 말고 전체적으로 눈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은 분들은 영양 공급이 눈에 잘 안 되는 거예요. 눈 근육이 무너져서 다른 질병까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백내장 혹시 들어보셨어요? 백내장? 정말 흔한 질환인데요. 이 백내장은 어떤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물체가 수정태를 통과하지 못하고 망막에 정확한 초점을 맺지 못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시력 장애로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초점이 맞지 않고 눈이 자꾸 부시는 현상이 많이 있어요. 그게 초기입니다. 초기. 그때 관리를 좀 해주시면 백내장 빨리 회복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녹내장 같은 경우는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녹내장은 회복이 안 돼, 자연치료 회복이 안 돼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실제로 녹내장이 좋아지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이 시력이 떨어지면서 물체를 볼 때 중심부가 이제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찌그러져 보여요. 그러니까 시력에 관련된 것 같지만 사실 눈의 질병입니다. 아시겠죠? 시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질병이에요. 그래서 단지 시력만 떨어지는 것은 안경 쓰면 되지만 이런 질병들은 시력을 잃을 수 있다. 꼭 기억하시면 돼요. 착각할 수 있어요. 하다 그냥 시력이 안 좋아지나 봐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시력, 눈이 멀 수 있는, 실명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길일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별로 못 보시겠지만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많은 분들 중에 한쪽 눈 실명된 분들이 꽤 많으세요. 황반변성, 백내장, 녹내장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도 주변에 그런 분들을 꼭 몇 분씩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냥 주변에 없는 것 같지만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당시만 녹내장을 실명을 됐지만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때문에 결코 드문 질병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눈의 건강을 해치는 여러 가지 습관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아까 멀티미디어, 그죠? 가깝게 누워서 책을 보는 것, 또 뭐가 있냐면 화장이 눈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화장에 정말 많은 독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을 고르실 때도 좋은 화장품을 사용하셔야 돼요. 로션부터 시작해서 모든 화장품에 눈의 노화를 정말 많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색조 화장은 특히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피부 자체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괜찮은 거 아니에요. 특히 눈 주위의 신경에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의 문제. 여러분들이 간이 망가지거나 신장이 망가질 때 눈을 되게 빨리 약화시킬 수 있어요. 악화시킬 수 있고 눈의 건강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을 관리하는 것도 되게 좋아집니다. 어떤 경우는 간만 좋아져도 눈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눈의 건강 상태가 대부분 간의 건강 상태라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간이 정말 건강하다, 해독기관이 건강하면 눈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이 안 좋아지는 이유를 우리가 어디에 찾을 수 있냐면 혈액순환. 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눈의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눈을 망치는 습관들, 흡연이라든지 술이라든지 과식, 야식 다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럼 눈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눈을 좀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도 관리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눈 세척, 보통 눈 수영이라고 합니다. 일반 감염이 없는 멸균 상태에 있는 물을 가지고 이제 정제수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안구 세척 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 그래서 대야 같은 데 물을 떠놓고 눈을 얼굴을 잠수하는 것 좀 하고요. 나 거기서 눈을 뜨고 깜빡거리면서 이제 그쪽에 눈을 세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눈 세척 혹은 또 눈 수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눈 속에 있는 세균이나 여러 이물질들이 청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눈이 좀 더 피로도가 높거나 뿌연 분들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적정량의 소금물, 우리가 이제 보통 눈에 넣는 약이 있잖아요. 생리식염수. 네, 그런 것을 눈에 넣는데 숟가루를 이용해서 만들어 넣는 것도 되게 좋아요. 사실은 증류수에다 사용하셔도 되고 거기다가 소금물을 좀 넣고 숟가루를 희석을 해가지고 놓으면 숟가루는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이 뜹니다. 그것만 건져서 물에다가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눈약이 정말 좋은 약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눈이 뻑뻑하거나 그런 분들은 그거를 만들어 놓고 쓰시면 됩니다. 숟가루는 전날 미리 놓고 가라앉아야 돼요. 위 물만 떠서 하시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눈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간을 건강하게 만든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찍 잠을 자고
간의 피로도를 줄여주면 눈을 정말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 특히 컴퓨터를 많이 하시거나 책을 많이 읽거나 먼 곳을 자주 못 보는 분들, 우리가 눈 마사지를 하면 좋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먼 곳을 보는 습관이 이제는 가지셔야 돼요. 저는 무조건 갔습니다. 서재에 있다가 피로도가 있으면 저 먼 곳을 보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를 하거나 책을 보거나 하면 1시간 간격으로 눈을 감아주는 것도 좋아요. 꾹 감아줘서 한 5초, 10초 동안 눈을 감아주는 이 습관 정말 좋습니다. 무조건 하셔야 되는 습관이에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습관들이 시력 말고 그냥 눈의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세요. 그 다음에 먼 곳을 보는 거 정말 좋습니다. 먼 곳을 보는 거. 먼 곳을 볼수록 우리 시력의 활성도가 좋아져요. 그 다음에 마사지인데요. 이 눈 밑에 마사지를 해줄 곳이 4군데가 있어요. 정말 좋은 거예요. 여기는 자주 정말 만져주시면 눈의 피로도가 바로 사라집니다. 사실 눈 주위에요. 눈 옆에, 이게 코 미간 사이에 이쪽을 눌러주시는 것도 정말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눈이 정말 안 좋은 황반변성이나 그런 분들이 이 눈 마사지만 해도 50% 이상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눈 바깥에 이쪽, 눈 옆에 이쪽에 눌러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 위쪽 이렇게 이 4군데를 저 같은 경우 피로가 쌓일 때 그냥 이런 데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금방 풀립니다. 정말 신기하게 풀려요. 한 5초, 10초, 30초 이렇게 눌러주다 보면 지그시 눌러주는 것도 좋고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정말 눈이 맑아집니다. 정말 눈이 엄청 빠르게 맑아지고요. 여러분들 눈이 관리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100% 받습니다. 그러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책을 안 보셔도 그냥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여기로 뭐가 와요? 혈액이 오겠죠. 피가 오겠죠. 그죠? 우리 눈에 유입되는 혈액량이 엄청 많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충혈이 된다 그랬어요. 피곤할 때 많이 하다 보면 충혈 거의 안 올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충혈 되게 많았거든요. 충혈 거의 안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습관이 돼요. 습관이. 이런 식으로 눈 주변을 자주 만져주는 것 정말 좋습니다. 돈도 안 들고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숯 안대를 사용하는 거 너무 좋아요. 숯 안대를 사용하고 잠을 자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숯 안대를 사용하거나 혹은 또 눈 쪽에 질환이 있거나 안 좋으면 숯 패치를 잘라서 붙이는 것도 좋아요. 숯 패치에 유칼립투스가 약간 함유되어 있어서 약간 눈에 자극이 될까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일반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혹시 그런 분들은 숯 패치를 벗겨가지고 약간 밖에 노출을 시켜서 한 30분, 1시간 이상 노출시켜서 향을 좀 내보낸 다음에 사용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붙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온찜질 되게 좋아요. 이게 작은 수건 같은 거, 미지근한 수건을 가지고 위에 눈에다 올려놓는 거 되게 좋습니다. 자기 전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관리한 만큼 여러분의 건강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눈에 좋은 거 먹는 것도 좋습니다. 베리 종류도 눈에 정말 좋아요.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많은 음식들일수록 눈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근데 베리 종류 중에 특히 보라색이 띄고 있는 항산화 물질들, 안토시아닌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은 눈 활성도에 정말 좋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시켜 줄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 온열찜질 같은 경우는 따뜻한 물에 해서 올려도 되고 약간 좀 더 뜨겁게 끓여서 올려도 돼요. 근데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손에 보고 이제 맞춰서 올리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명자 정말 좋습니다. 결명자 들어보셨죠? 결명자를 끓여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마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질경이도 되게 좋고요. 특히 결명자 같은 경우는 그냥 끓이면 비린내가 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린내가 나지만 나중에 한 4g 정도 물 1리터에 넣고 끓입니다. 이게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색깔이 너무 검해질 수 있어요. 1시간 정도 끓여가지고 약한 물에 좀 더 끓였다가 자주 드시면 눈에 정말 좋습니다. 결명자가 눈에 좋다는 것은 옛날 어른들 상식처럼 아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결명자 차를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금물 최고입니다. 소금물. 우리가 몸속에 수분이 충분해야 돼요. 특히 소금 같은 경우는 몸에서 삼투압 작용하기 때문에 수분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유지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소금물을 마시는 것도 좋다. 내가 눈이 너무 안 좋아 그럼 소금을 하루에 2포 정도 마시면 좋습니다. 오전 1포, 오후 1포. 그럼 눈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에다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